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C 2021 영상 편집의 입문 두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강의에서도 첫 번째 파트 강의에 이어서 프리미어가 갖고 있는 기초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바로 이 마커와 라벨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은 이제 마커와 라벨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클립이 갖고 있는 이름부터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편집을 한 적이 있는 영상이 있죠. 네. 지금 이 영상이 갖고 있는 이미 편집이 되어 있는 이 상태를 보게 되면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편집이 되어 있는 클립마다 편집된 클립이 갖고 있는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 편집이 되고 있는 비디오 클립에 이름을 바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편의적인 작업을 위해서 바꿔야 할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같이 지금 이제 이 와인잔이 나오고 있는 이 비디오 클립 있죠? 이 비디오 클립에 갖고 있는 이름을 보게 되면 wineglass.mp4라는 파일 이름을 갖고 있죠. 실제 이 파일이 갖고 있는 이름을 보게 되면 wineglass mp4로 되어 있습니다. 네, 틸다 키를 눌러서 확대를 했을 때 보게 되면 실제 클립이 갖고 있는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실제 이 파일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이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표시가 되고 있는 칼럼 부분이 있죠. 이 칼럼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메타데이터 디스플레이가 나타나게 되죠. 메타데이터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파일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바로 파일 네임 부분이 있죠. 파일 네임을 체크를 해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타난 클립 쪽에 보게 되면 바로 미디어 파일 네임이라는 컬럼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 미디어 파일 네임이 실제 이 파일이 하드디스크 내에 실제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 이름을 뜻하게 됩니다. 그 파일 이름과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일 이름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미디어 파일 네임 부분을 클릭해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앞쪽으로 쭉 당겨 놓죠. 네. 현재 프로젝트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일 이름과 실제 하드디스크 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이름이 모두 똑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영상 편집 작업을 하는 동안 내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파일 이름을 어떤 특정한 목적 때문에 바꿔야 할 경우가 있다면 바로 다음과 같이 일단 편집이 되어 있는 이제 이 타임라인 안에서 작업이 되고 있는 비디오 클립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해당 비디오 클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나타나는 이제 메뉴에 보게 되면 바로 리네임 기능이 있죠. 리네임 기능을 사용해서 파일 이름을 다음과 같이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한글을 입력해서 이렇게 와인잔 컷이라고 바꿔놓죠. 오케이, 엔터. 그럼 어떻게 되겠죠? 바로 해당 클립이 갖고 있는 이름이 와인잔 컷으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하지만 이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이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 내부에 있는 파일 이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실제 하드디스크 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이름이 바뀌지는 않죠. 네. 제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 내부에서 이름을 바꾸는 행위는 실제 사용된 파일 이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단지 편집이 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 내부 구조 안에서 어떤 편의적인 목적 때문에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빈 클립 구조 내에서 프로젝트 폴더 내에서도 이름을 바꾸고자 한다면 해당 클립을 한번 클릭을 해서 이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아니면은 해당 클립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이 리네임 기능을 사용해 줘도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 상태에서 역시 와인잔 컷이라고 바꿔보죠. 그러면 역시 이름이 이렇게 와인잔 컷으로 바뀌어 있죠. 하지만은 미디어 파일 네임, 즉 하드디스크 내부에서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 이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같이 리네임 기능을 사용해서 편집이 진행되고 있는
작업 구조 안에서 어떤 편의적인 이름을 따로 이렇게 붙여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컨트롤 Z를 해서 언두를 해놓죠. 이렇게 이제 이 어떤 그 프로젝트 빈 폴더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편집이 되고 있는 세퀀서 타임라인 쪽에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놨을 때, 리네임 기능을 사용해서 이름을 바꿔놨을 때 이름의 그 변경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프로젝트 쪽에 있는 이름도 같이 바뀌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편집된 타임라인 쪽에서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프로젝트 내부의 이름은 그대로 지금 바뀌지 않고 있죠. 동시에 이제 그 같이 바뀌도록 해주기 위해서 다시 언두 바로 파일, 프로젝트 세팅, 제너럴 쪽을 열어보게 되면 제너럴이 갖고 있는 이제 그 기본 설정 아래쪽에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프로젝트 아이템, 네임 앤 라벨 컬러 for all instance라는 옵션이 있죠. 이 옵션을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를 해놓고 OK. 이제 이 상태에서 편집된 타임라인 시퀀스 쪽에서 어떤 특정 비디오 클립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동시에 이제 이 프로젝트 내부에 있는 이 빈 구조 안에서도 이름이 동시에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똑같은 이름 구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한번 클릭을 해서 와인잔 장면이라고 이름을 바꿔보죠. 역시 이제 똑같이 이름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은 하드디스크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이름은 원본 파일 이름을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고 있는 어떤 특정 비디오 클립의 이름을 프로젝트 내부에서 이름을 바꿔서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이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어떤 비디오 클립이 갖고 있는 이름은 가능한 바꾸지 않고 원본 파일 이름 구조를 그대로 사용해서 작업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컨트롤 Z 언두 원상태로 되돌려 놓고 옵션도 다시 꺼놓죠. 해제를 시킨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라벨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이 라벨 기능이라는 얘기는 어떤 그 편집이 되어 있는 클립마다 고유한 색상을 따로 부여를 하는 행위를 뜻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편집이 되어 있는 그 클립마다 보게 되면 이같이 하늘색, 약간 옅은 보라색 또는 핑크색 또는 녹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클립마다 고유한 색상이 지금 딱 지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그 색상이 각각 따로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에디트, 프레퍼런스, 바로 이 라벨 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어떤 이제 그 비디오 클립이라든가 오디오 클립 또는 스틸 또는 시퀀스 이런 타입마다 고유한 색상이 이미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게 되면 이제 이 무비 파일, 즉 오디오와 비디오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 클립에 대해서는 아이리스 계열의 색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아이리스라는 색상을 보게 되면 그 아이리스 컬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바로 푸른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같이 어떤 비디오 클립이 오디오 트랙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옅은 하늘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그 오디오 없이 비디오만 갖고 있는 클립의 경우에는 바이올렛 컬러로 되어 있죠. 바이올렛을 보게 되면 옅은 이 퍼플 색상, 옅은 보라색 계열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오디오 트랙이 없는 비디오 클립의 경우에는 역시 똑같은 바이올렛 컬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 클립이라든가 어떤 임포트가 되어 있는 이 그래픽, 이미지 스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라벤더 컬러로 되어 있죠. 라벤더를 보게 되면 이같이 핑크색에 가까운 색상으로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역시 같은 색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스타일이 있겠죠. 어떤 그 비디오 클립이 갖고 있는 종류에 따라서 다른 색상으로 지정하고 싶다면 여기서 이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이미의 그 색상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린으로 바꿨다고 치면 OK.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색상이 바로 즉각적으로 바뀌어서 나타나지 않게 되죠.
그 다음번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 라벨 기능을 통해서 어떤 사용되고 있는 그 편집의 그 클립이 갖고 있는 종류에 따라서 이미의 색상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그 컬러를 일단 무시를 해버리고 사용자가 임의로 새로운 컬러를 따로 붙이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이제 편집이 되어 있는 클립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같이 턴테이블이 돌아가는 이런 장면이 있죠. 이 장면이 이 비디오 컷이 프로젝트 내부에서 어떤 개인적인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면 그 의미를 색상으로 구분을 시켜서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바로 해당 비디오 클립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나타나는 라벨 기능을 통해서 다른 색상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기본 색상은 이제 바이올렛 컬러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옐로우 컬러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선택된 라벨 컬러로 즉각적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옐로우 컬러가 자기 자신의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동안은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역시 또 이 와인 컬러에 대해서는 또 이런 식으로 다른 의미의 어떤 색상을 또 망고 이런 색상으로 역시 또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는 동안 옐로우 컬러의 비디오 클립을 발견했을 때 이 클립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다. 망고 컬러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이 내부적으로 어떤 그 특별한 의미와 약속을 부여를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그 시퀀스 내에서 이제 색상이 바뀌어 있는 상태를 바로 이 프로젝트 쪽에 있는 라벨에서도 똑같이 영향을 줘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프로젝트 쪽을 보게 되면 이 프로젝트 패널이 갖고 있는 해당 컬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원래 이제 이 프리미어가 갖고 있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컬러 라벨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이제 프로젝트 내부에서도 어떤 비디오 클립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라벨 기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색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임 앞쪽에 보면 현재 이 라벨 컬러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네. 역시 DJ 테이블 이 컬러도 옐로우 컬러로 지금 이제 화면에서 잘려서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맨 끝에 옐로우 컬러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옐로우 컬러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프로젝트 내부에서 이미 컬러로 바꾸거나 편집된 시퀀서 내부에서 이렇게 색상을 바꿨을 때 한쪽에서 색상을 바꾸게 되면 나머지 쪽에서도 동시에 같은 색상으로 바뀌도록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내부하고 편집된 시퀀스에서는 따로따로 지금 동작하고 있죠. 컨트롤 Z 언두 원 상태로 색상을 바꾸기 전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죠. 이전 상태로 되돌아왔습니다. 다시 파일, 프로젝트 세팅, 제너럴, 바로 디스플레이, 프로젝트 아이템, 네임 앤 라벨 컬러 이 기능을 역시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 와인잔 비디오 클립의 라벨 컬러를 다른 색상으로 바꾼다. 라벨 로즈로 바꿔보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해당 색상이 로즈 컬러로 바뀌면서 프로젝트 쪽에 있는 그 색상도 역시 똑같은 로즈 컬러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프로젝트 세팅에 갖고 있는 이 옵션이 이 같은 요 컬러도 쓰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라벨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편집이 되고 있는 클립마다 특별한 색상을 딱 붙여서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어떤 특별한 의미를 따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작업을 하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색상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색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결국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일단 이 기능은 꺼놓고 작업을 해놓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주
아주 특별하게 어떤 특정 비디오 클립 타입이 편집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메일 색상을 따로 붙여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같이 이 컬러 라벨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클립이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따로 표시를 하지 않고 바로 단어로 어떤 특정 키워드를 사용해서 의미를 붙이고 싶다면은 바로 프로젝트 패널 쪽에서 다시 tilde 확대를 해놓고 이 컬럼 쪽을 보게 되면 바로 이 scene shot이라는 이 필드가 있죠. 이 두 개의 그 입력 필드를 통해서 특별한 그 키워드를 붙여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shot 부분을 바로 와인글래스의 mp4라는 이 부분에 샷을 클릭해서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할 수 있는 필드 상태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한글로 와인샷 샷이라고 이렇게 붙여 놓을 수 있는 거죠. 역시 DJ 턴테이블 mp4 파일 샷 정보에서 클릭 턴테이블 샷 이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키워드 단어를 붙여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씬 정보를 어떤 특별한 전체적인 장면에 대한 이야기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밀러볼 걸점 mp4 씬 정보에서 미러볼 장면이라고 이렇게 또 붙여서 변경할 수 있겠죠. 역시 씬 컬럼과 샷 컬럼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앞쪽으로 이동, 샷 컬럼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앞쪽으로 이동. 그러면 이제 이 키워드를 봐가면서 어떤 특별한 정보를 또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샷과 씬 정보에 어떤 특별한 키워드, 특별한 단어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바로 위쪽에는 이 찾기 필드, 파인드 필드 기능을 통해서 똑같은 한글로 와인이라고만 딱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샷 정보에 와인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똑같은 그 파일을 찾아주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턴테이블이라고 검색을 해주게 되면 바로 샷 정보에 턴테이블 키워드를 갖고 있는 해당 파일을 다 찾아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X 버튼을 눌러서 원상태로 되돌아가 줍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샷, 씬 정보, 이 컬럼, 두 개의 컬럼 기능을 사용해서 역시 단어 기반의 키워드 기반의 정보를 따로 삽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바로 이 마커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이제 마커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이제 영상 편집이 되어 있는 어떤 특정 이 타임라인 맨 앞쪽에 컬러 바나 리딩 카운트를 붙이는 방법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같이 편집이 되어 있는 이 영상이 만약에 방송 송출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라면 맨 앞쪽에 실제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맨 앞쪽에 컬러 바라는 것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컬러 바를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이 New Item 버튼을 클릭하고 있으면은 바로 bar and tone 또는 HD bar and tone이라는 두 개의 생성 기능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HD 영상 편집을 하고 있으니까 HD bar and tone으로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HD bar and tone 클릭하게 되면은 컬러 바를 이제 생성을 했을 때 생성되는 이제 컬러 바의 가로 세로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또는 오디오가 갖고 있는 샘플 이런 값을 이제 바꿀 수 있도록 옵션 창이 나타나게 되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설정은 지금 이제 편집 중인 이 시퀀서가 갖고 있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오디오 샘플 수치하고 같은 설정 값으로 지정을 해주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똑같은 설정 값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HD bar and tone이라는 이제 새로운 비디오 클립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해당 비디오 클립을 더블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스테디 톤 해서 톤 프리퀀시 1000Hz에 마이너스 12dB로 어떤 오디오 샘플에 대한 설정 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일단 이 상태에서
OK를 해놓고 바로 이 HDBain 톤을 바로 저기 현재 선택되어 있는 바로 소스 패치가 되는 대상 트랙과 타겟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고 인서트 기능을 사용해서 삽입을 시켜줍니다. 바로 쉼표.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비디오 1트랙, 오디오 1트랙에 HDBain 톤 기능이 삽입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해당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 바로 이같이 컬러바, 바로 이제 이 컬러바가 방송 송출을 할 때 색상이 갖고 있는 그 표준성을 일치를 시켜서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이 같은 컬러바를 띄우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그 어떤 그 소리가 표준적인 소리 범위 내에 있는지를 역시 체크를 해주기 위해서 테스트 톤이 하나 삽입이 됩니다. 플레이백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삐 하는 테스트 음이 들어가 있죠. 보통 이제 이런 이 HDBA 톤을 보통 이제 그 뭐 한 5초에서 10초 가량 넣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비디오가 삽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송 송출 작업을 준비를 해주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이 방송 송출이 아니라 영화 극장에 상영이 되는 어떤 영상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바로 이 리딩 카운트라는 것을 더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클립은 선택해서 Shift, Delete 삭제를 해버리고 바로 역시 New 아이템에서 보게 되면 Universal Counting Reader라는 이 생성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실행을 해서 역시 그 편집 중인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하고 일치가 되어 있는 세팅을 사용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같이 이제 프리뷰 창이 나타나게 되죠. 보게 되면 이제 그 Universal Counting, 즉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숫자가 순차적으로 카운팅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특별하게 이제 어떤 이메일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이제 바꾸고자 한다면 이메일 색상을 결정해서 적용을 해 주십시오. 네. 아무튼 이제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를 OK를 해주게 되면 역시 Universal Counting Reader가 그 비디오 클립이 만들어져 있죠. 이 상태를 역시 소스 패치가 되는 대상 트랙 쪽으로 배치를 해놓고 오디오 트랙은 오디오 2 트랙으로 설정을 해놓죠. 역시 단축키 쉼표 인서트 그러면 이제 플레이백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숫자 카운트가 이제 순차적으로 숫자가 작아지는 카운트가 딱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딱 한번 비프 음이 딱 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극장에 걸리는 영상의 경우에는 이 같은 Universal Counting Reader라는 것을 맨 앞쪽에 붙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영상 대신에 다시 Shift Delete 삭제를 해버리고 HDBain 톤으로 선택을 해서 삽입을 해놓죠. 이제 이 상태에서 마커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죠. 기본적으로 이 마커는 편집이 되고 있는 타임라인이나 특정 비디오 클립에 대해서 특정 시간 위치에 어떤 특별한 정보를 삽입해주는 마킹을 해주는 역할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편집 중이니 타임라인 이 세퀀스 바로 이 앞쪽 부분 이 플레이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그 시간 위치에 바로 새로운 마킹을 해주기 위해서 단축키 M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이 같은 표시가 지금 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마커를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 그 마커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그 시간 위치와 그 마커가 갖고 있는 이름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코멘트를 통해서 삽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붙어 있는 어떤 마커를 삭제를 해야 할 경우에는 딜리트 기능을 통해서 삭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딜리트.
마킹과 동시에 이제 그 마커가 갖고 있는 편집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단축키 M키를 빠르게 2번을 눌러 주십시오. MM. 네, 그럼 이제 즉각적으로 마커가 붙으면서 마커의 옵션을 바꿀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해당 마커가 이제 어떤 역할로 쓰이는지를 어떤 마커의 타입에 따라서 코멘트 마크, 챕터 마커 어떤 의미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마커가 갖고 있는 타입을 그냥 코멘트 마크로 해서 붉은색으로 색상을 지정해 놓고 이름을 그냥 bar and tone이라고 붙여 넣죠. 커멘트의 내용은 그냥 컬러 바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듀레이션은 이 마커가 표시가 되는 시간, 구간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값을 바로 타임 쪽을 이렇게 한 2초 정도 입력을 해보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바로 이같이 마커가 갖고 있는 표시 자체가 이제 좀 달라져 있죠. 해당 마커 부분을 지금 보면 시작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그 시작점을 바꿀 수 있고, 역시 끝점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서 바꾸는 수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제 그 이 표시의 의미가 해당 시간 위치에는 어떤 컬러바나 톤이 삽입되는 위치란 뜻으로 이렇게 마커가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돼서 이 영상이 이제 그 삽입되는 위치에 대해서도 역시 단축키 MM 또 새로운 마커 여기서는 이제 그 인트로라고 이름을 붙여 넣죠. 시작 부분이니까 그냥 푸른색으로 해서 코멘트 마커 타입으로 해서 OK. 듀레이션은 1초 정도 지정해 놓죠. 그럼 역시 이같이 마커가 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확대를 했을 때 보게 되면 역시 시작점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바꾸거나 전체 가운데 부분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서 그 위치를 또 이렇게 바꾸는 수도 있죠. 즉, 이 시간 부분은 영상이 이제 시작되는 인트로 부분이란 뜻으로 이렇게 마커를 붙여놨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 타임라인 쪽에 마커를 붙여놨죠.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클립에 대해서 마커를 붙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같이 이 밀러볼 장면이 있죠. 이 밀러볼 컷 자체에 마커를 붙이고 싶다면은 그 특정 시간 위치에 플레이 헤드를 배치를 해놓고 마커를 붙이고자 하는 비디오 클립을 선택을 한 다음에 단축키 M키,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해당 시간 위치에 이렇게 마커가 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그 클립에 붙여 있는 마커를 편집을 해주기 위해서 다시 단축키 M키를 눌러주게 되면 그 마커의 이름과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다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름을 밀러볼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 듀레이션을 그 시간 길이를 1초 정도 지정해 놓죠. 오케이. 그럼 이같이 밀러볼이라는 이 마커가 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이제 다시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면은 다시 단축키 M키 코멘트를 넣어서 다시 편집을 주황색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죠. 그에 따라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붙여놓은 마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삭제를 하고 싶다면은 역시 다시 단축키 M키 딜리트 기능을 통해서 삭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 부분에는 해당 클립 선택, 단축키 MM 텍스트 레이어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넣죠. 시간 길이는 대략 2초 정도. 그럼 이렇게 텍스트 레이어라는 마커가 클립 자체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해당 마커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단축키 M키 타이틀 디자인 색상은 다시 붉은색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이제 그 마커가 붙어 있을 때 그 마커가 붙어 있는 그 위치로 정확하게 이 플레이 헤드 위치를 이동을 시켜야 할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럴 경우에 바로 마커 메뉴에 보게 되면 Go to Next Marker, Go to Previous Marker 두 개의 그 단축키가 있죠. Shift M, Ctrl Shift M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플레이 헤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Ctrl Shift M, 그럼 어떻게 되죠? 마커가 붙어 있는 이전 시간 위치로 다시 Ctrl Shift M 이렇게 이동되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Shift M, Shift M 플레이 헤더가 마커가 붙어 있는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Ctrl Shift M, Ctrl Shift M, Shift M, Shift M 이런 식으로 이 Go to Next Marker, Go to Previous Marker 기능을 통해서 플레이 헤드를 마커가 붙어 있는 그 시간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커가 여러 개가 붙어 있을 경우, 특히 이제 그 특정 비디오 클립이 아닌 타임라인 쪽에 이렇게 마커가 붙어 있는 경우 있죠. 해당 마커를 이제 선택하니까 즉각적으로 해당 마커의 스타트 프레임 위치로 즉각적으로 플레이 헤드가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그 타임라인 쪽에 여러 개의 마커가 붙어 있을 경우에 바로 이 인터페이스 중에 보게 되면 마커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죠. 바로 이제 이 기능을 통해서 타임라인 쪽에 붙어 있는 여러 개의 마커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보게 되면 그 마커가 지금 이제 붙어 있는 이름과 코멘트, 색상이 이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고, 어느 클립에 어느 시간 클립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지 해당 비디오 썸네일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코멘트 내용을 또 바꿀 수도 있죠. 역시 이제 그 해당 마커를 더블 클릭을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마커 인터페이스를 또 따로 띄워놓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마커는 선택해서 키보드상에서 딜리트, 삭제를 역시 할 수도 있죠. 특정 비디오 클립이 아닌 타임라인 쪽에서 단축 게임키 또 추가된 이제 그 새로운 마커가 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텍스트 내용을 또 삽입을 해놓고 앞부분을 클릭해서 시간 길이를 19초 12프레임으로 딱 한 프레임 정도만 마커가 찍혀 있는데 21초 12프레임으로 바꿔보죠. 그럼 이제 그에 따라서 길이가 더욱더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죠. 또는 여기서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그 길이를 인터랙티브하게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죠. 동시에 이제 그 지금 상태에서는 이 타임라인 쪽에 붙어있는 마커만 표시가 되는데, 특정 비디오 클립을 제 선택을 해주게 되면 그 클립에 붙어있는 이 클립 자체적인 마커를 역시 또 따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 이렇게 마커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이제 그 편집이 진행되는 특정 시간 위치에 특정 정보를 이렇게 마킹을 해서 따로 표시를 해둘 수 있게 됩니다. 편집이 좀 복잡하고 내용이 길어지고 또 의미가 좀 복잡하게 전개되는 그런 편집일수록 이런 마커 기능을 사용해서 분류를 해두는, 정보를 표시를 해두는 작업이 무척 중요하게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 마커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을 해 주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해 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기능을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서 그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잘 확인을 해 두십시오.